비난. 다정한 사람들은 말수가 적다. 악플은 흡사한 미세먼지와도 같다. 매우 유해하고 늘 존재하지만 딱히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 방송을 하기 전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악플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누가 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뱉은 불쾌한 가래침 같은 건데 왜 그런 것 따위에 저 사람은 영향을 받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이리라. 유명 연예인만큼은 아닐지언정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의 전파를 다며 댓글로 피드백을 조금 받아보니 악플이란 건 잠복균 같은 거지. 즉발성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평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다. 코웃음 지며 넘길 말들이고 어쩔 때는 웃으며 즐기기까지 한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내가 하염없이 작아지는 밤에 일어난다. 누가 굳이 뭐라 하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혐오의 순간을 겪는다. 못나고 부족한 것들이 크게만 보이는 멘탈 면역력이 바닥을 치는 어느 밤 악플 잠복균은 온 몸에 두드러기처럼 올라온다. 어쩌면 그 사람의 말이 맞을지 몰라로 시작되는 자기의심은 대단한 속도로 혐오까지 달려간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외로운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악플은 그 얄궂은 시간 속에서만큼은 논리력을 갖는다. 나를 상대하는 검사가 끝없이 들이미는 증거처럼 언제 본 건지 기억도 안 나는 아픈 말들이 나를 찌르고 또 찌른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듣는 일방적인 비난과도 마찬가지일 테다. 비난을 듣고 나면 처음엔 분개하고 방어하지만 마음이 약해지는 날에 자꾸 스스로에게 화살을 쏘게 되는 비난의 말들이 있다. 시간이 지나고 악플의 내용은 잊힐지언정 아팠던 기억은 남는다. 내가 친 바닥에 차가운 느낌은 선명히 떠오른다. 그래서 악플은 표현의 자유라는 알량한 말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랑이 가장 약해진 순간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의 숨통을 조여오기에 나는 악플러라는 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생각이 차라리 악플러라 칭해질 만한 특정 집단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 내 추론은 이렇다. 악플만을 다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기야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악플을 달고 싶어지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세상이 무섭지만 이해는 간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면이 존재하고 세상은 살아가기에 너무 버거우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버리는 마음의 쓰레기 같은 게 악플일 테니까. 아쉬운 건 다정한 사람들은 말수가 적다는 거다.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게 익숙한 사람,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풀어헤치기보다는 품어 버릇하는 사람들. 이는 다정한 이들이 가진 특성이다. 굳이 어딘가에 나의 마음을 글자로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혹시 악플에 상처받는 이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본 적이 있다면 좀 더 요란스럽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말들을 써보기를 부탁한다. 그 한마디가 어쩌면 소중한 그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지질하다. 구차하면 좀 어때? 지질한 사랑 고백이라는 걸 알지만 데이브레이크가 사중 한 일부다. 이외에도 지질하다는 표현은 수없이 많은 가사에 쓰이고 윤종신은 스스로를 찌질한 가사의 대가라 기꺼이 칭한다.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는 뜻을 가진 이 표현의 유의어는 없어 보이다가 정도가 되겠다. 선이 굵은 사람들의 호기로운 성향보다는 언뜻 봤을 때 확실히 모양새가 빠지는 모습이긴 하다. 지질하다는 말의 핵심은 연연한다는 점이니까. 이에 반대되는 모습을 떠올린다면 아마도 거스름돈은 됐어요 라고 무심하게 말하거나 이별한 뒤 쿨하게 돌아선 뒷모습으로 건네는 손인사 같은 것일 테다. 여기서의 거스름돈 같은 것은 굳이 챙기지 않아도 대세에 지장 없는 무엇이다. 돈이 아니더라도 거스름돈과 닮은 것들을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라 함은 돌아서 빈 자리를 한 번 더 보는 사람이다. 구차해짐을 불사하고 생략되어도 무방한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따스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는 아무도 캐치해주지 않는 나의 미세한 상처에 안부를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호방한 사람들이 놓친
작은 세계를 들여봤을 때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어쩌면 바로 이런 지질한 사람들 덕이 아닐까. 상처, 서로의 아픔을 볼 수 있다면 피부과에서 받아본 고가의 관리 중 울세라라는 레이저 관리가 있다. 이 관리의 논리는 다소 끔찍하다. 진피층 아래 깊숙한 곳에 전달되는 열로 내상을 입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피부에 난 상처에 딱지가 지면서 근처에 피부가 잡아당겨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살이 아무는 과정에는 수축이 일어나고 적당한 수축으로 인해 얼굴이 리프팅되는 현상이 바로 이 기술의 핵심이다. 아주 가볍게 긁힌 상처라 할지라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즉, 상처난 것은 움츠러든다. 생각하건대 어쩐지 마음에 난 상처도 그럴 것 같다. 곳곳에 움츠려든 곳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서로를 알아본다.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보단 나본 사람들이 훨씬 많기에 우리는 저마다의 빅데이터에 근거해 상대를 대한다. 배려라는 것은 어쩌면 피냄새를 맡을 줄 아는 감각이다. 마음 여기저기에 움츠러든 자국이 많은 사람들은 서로를 소리 없이 반긴다. 낯가리는 이들이 서로에게 한 발짝 다가서는 사소하고 고요한 순간들이 있다. 이를테면 왁자지껄한 회식 자리나 MT 같은 곳에서 겉도는 이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조용히 다가가 앉는 풍경. 또는 발표를 망쳐서 붉어진 얼굴의 동료에게 가볍게 농담을 던지거나 기운을 북돋아 주는 일. 시간으로 잴 수도 없는 찰나겠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두 개의 우주가 만난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충돌은 움츠러들었던 것의 몇 배만큼 서로를 자라나게 만든다.